그동안 모른 척했던 나 자신이라는 풍경. 만약 우리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살게 된다면, 예를 들어 깊은 산골이라든가 인적이 아주 드문 바닷가 마을에 산다면 우리는 외로울 것이고 자주 사람이 그리울 것이다. 당연하게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북유럽의 핀란드나 노르웨이하고도 북쪽 끝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나머지 보름에 한 번 장이 서는 날이면 특별한 용무가 없더라도 먼 길을 나와 장 주변을 서성이곤 했었다는 이야기는 참 인상적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워낙 인구가 적은 탓에 사람끼리 부딪히는 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1m 거리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면 극심한 불안감을 느낀다. 그래서 버스를 기다릴 때도 공원에 앉아서 쉴 때도 우리 기준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위치를 점하곤 한다. 그럼에도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사실만큼은 명백하다는 것. 가끔 북유럽을 떠올릴 때면 사람이 없는 곳임에도 사람과 연결된 그 강렬한 인상이 함께 떠올려지곤 한다. 어느 뜨거운 남국을 여행하고 있을 때도 나는 그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다. 내가 카페에 앉아 목을 축이고 있던 중에 옆자리에 앉은 어느 노부부가 말을 걸어와서 대화는 시작되었다. 노르웨이에서 왔다고 했다. 그들 부부는 자신들이 떠나온 노르웨이 북단의 현재 기온이 무려 영하 32도라고 하면서 이곳은 영상 32도가 아니냐며 말문을 열고 있었지만 실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간절함을 숨기지 못하고 나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하는 말의 양은 실제로 엄청났다. 단순히 카페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의 범주를 넘어 처음 본 나를 자신의 집에 꼭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내가 말을 잘못 꺼낸 것일까? 북유럽의 겨울을 특별히 좋아한다고 했더니 나에게 언제 올 수 있겠냐고 다이어리를 펼치기까지 했으니 참. 대놓고 말리자니 좀 그래서 멀지 않겠느냐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오슬로에서 멀지요? 라고 물었더니 8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술 한 잔을 나누기까지 했더라면 취중의 실로 엄청난 약속을 하고 마는 자리가 됐을 그만큼이나 과하고도 묘한 분위기였다. 사람을 피해서 떠난 나와 사람을 찾아 떠나온 노부부. 두 길의 감성 차이는 선명했지만 살고 싶어하는 방향이나 온도는 다르다고 냉정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핀란드의 북쪽 끝 로바니에미의 산타 마을까지 올라갔다가 만난 어느 호숫가의 풍경을 잊을 수 없다. 꽁꽁언 호수 일대는 물론 엄청난 키의 침엽수림까지 온통 흰눈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인적 없는 그곳에 난데없이 작은 통나무집 하나가 나타났다. 일단은 문이라는 게 없었고 낮은데도 안에서는 옅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던 터라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벽돌을 쌓아 만든 공간을 가운데 배치해 두었고 한쪽 벽에는 장작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불을 피우는 장소라는 건 알겠는데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일까? 나 같은 사람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다. 이 통나무집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불이 필요하거나 몸을 녹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었다. 차를 마시고 싶을 때나 도시락을 먹고 싶을 때도 불을 친구 삼아 찬바람을 막을 수 있는 통나무집. 그런 곳을 아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한쪽에 성냥까지 놓여 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아찔하기까지 했다. 나로서는. 이런 것이야말로 세상 가장 먼 곳까지도 밝히는 불빛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 역시 불을 피우며 그것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설치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궁금하여서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절절 끓곤 했던 작은 나뭇집 한 채. 말이 많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4분 5분 동안 혼자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뭔가를 숨기려고 저런다고 믿는 핀란드 사람들의 민족성은 그들을 세상에서 제일 말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물론 그 과묵함의 힘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민족으로 등급이 매겨지기도 했다. 그런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곳에 통나무집 한 채씩을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나라라면 무엇이 좋을까? 나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 정상에 거울 하나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거울은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전신이 다 들여다 보이는 정도라도 좋겠다. 힘겹게 오른 산 정상에서 하늘과 산 아래의 풍경을 사진으로 담는 것도 좋지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거울을 보면서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도 좋을 것이고 그냥 온몸에 힘이 풀린 채로 실없이 웃기만 한다 해도 좋을 것이고 지나온 세월과 앞으로 다가올 바람에게 말을 걸어도 좋겠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견해 해도 좋을 것이며 행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쓸쓸함에 빠지더라도 난데없이 세워놓은 큰 거울 하나를 통해 우리가 우리 안쪽에 진 빚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은 알아갔으면 한다. 나 자신이라는 산봉우리와 나 자신이라는 풍경과 나 자신이라는 넓이에 대해 조금은 알고 내려왔으면 싶은 것이다. 우리는 산에 너무 힘겹게 올라가서는 너무나도 쉽게 산에서 내려오고 마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다. 산 정상이나 바다 한가운데에 서서 우리가 아무 장애물 없이 멀리 바라보고 서 있다는 것은 마침 우리에게 좌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걸 영 모르는 눈치라서 꺼내보는 말이다.